영숙은 눈을 깜빡이며 숨을 고른 다음 의사의 손을 붙잡았다. 부탁이 있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제 남편에게는 제가 깨어났다는 걸 절대 말하지 마세요. 의사의 표정이 조금 놀랐다. 그러나 영숙은 더 강하게 말했다. 그 사람이 여기 오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과연 이 중년 여성은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남편에게 숨기는 것일까? 아침 일찍 시장에는 셔터가 반쯤만 열린 시간. 영숙과 춘배는 갈빗집 불을 켜고 하루 준비를 하고 있었다. 뜨거운 불판 위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매일 보던 풍경이지만 두 사람의 움직임은 여전히 호흡이 잘 맞았다. 여보, 그 김치 더 꺼내야겠어. 오늘은 손님 많을 것 같아. 춘배가 씩 웃었다. 그럴 줄 알고 내가 아까부터 숙성통 뒤졌지. 오늘 단체 예약도 있다며? 영숙은 흐뭇하게 남편을 보았다. 이 남자와 40년을 살면서 가게에서만큼은 항상 믿음직스러웠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시장 골목이 서서히 살아났다. 손님들 발소리, 장사꾼들 목소리, 익숙한 활기. 바로 그때 시장 입구에 짙은 색의 외제 SUV가 조용히 들어왔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렸다. 날이 정장처럼 맞춘 블라우스, 얇은 금반지, 말투는 부드럽지만 독특하게 또렷했다. 잠시 시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어디에 자리를 잡을지 계산하는 눈빛이 스쳐갔다. 나리는 빈 점포 하나를 살피며 천천히 춘배네 갈빗집 쪽으로 걸어왔다. 영숙이 먼저 웃으며 인사했다. 어머, 시장에 처음 오셨어요? 나리는 얼굴을 환하게 피며 말했다. 네, 여기 자리 좀 내서 화장품 가게 하려고요. 혹시 불편한 건 없는지 보려고요. 아이고, 환영해요. 여기 자리만 잘 잡으면 장사 잘 돼요. 얼굴도 예쁘신데 가게도 예쁘게 꾸미겠네. 나리는 입에 자연스러운 웃음을 띄었지만 눈빛은 영숙과 춘배 사이를 천천히 보았다. 그때 안쪽에서 춘배가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다. 여보, 여기 고기 좀 더 내올까? 나리가 춘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단 몇 초. 하지만 미묘하게 길었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짧은 시선에 묘한 온기가 스쳤다. 영숙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우리 여보예요. 같이 가게 해요. 이 동네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라고요. 춘배는 멋쩍게 웃었다. 아유, 별 말씀을. 나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다. 두 분이 참 잘 어울리세요. 보기 좋네요. 그 말은 분명 칭찬인데 어딘가 감정의 온도가 평범하지 않았다. 말투는 부드러운데 눈빛은 너무 깊었다. 오후 장사 한창일 때 상호가 핸드폰 가게에서 나와 인사하러 왔다. 오, 새 가게 들어왔네. 반갑습니다. 여기 시장 사람들 다 좋아요. 혹시 필요한 거 있음 언제든 말하세요. 상호의 말 속엔 그저 오래된 이웃의 다정함 뿐이었다. 영숙도 춘배도 나리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나리는 상호에게 밝게 웃으며 말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시장 분위기 좋네요. 제가 잘 부탁드릴게요. 상호는 친근한 미소를 남기고 돌아갔다. 그 모습은 영숙에게는 늘 든든했다. 좋은 이웃, 좋은 사람. 전혀 의심될 이유가 없는 그런 존재. 저녁. 손님이 끊긴 늦은 시간. 영숙은 가게를 닫으며 말했다. 아까 그 여자 참 괜찮더라. 인상도 다정하고. 춘배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처음 보는 사람치곤 좀 뭐랄까. 인상이 강하긴 하던데. 영숙은 그저 웃었다. 에이, 여보는 사람 너무 의심해. 춘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짧게 숨을 고르고
생각을 정리하는 듯한 눈빛을 잠시 흘렸을 뿐. 같은 시각, 시장 반대편, 나리는 빈 점포 안을 혼자 둘러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엔 오전의 밝은 미소와는 전혀 다른 차갑고 계산된 분위기가 번졌다. 아침 햇빛이 시장 골목 위로 길게 내려앉을 때 영숙은 갈비집 문을 열며 평소처럼 바쁜 하루를 준비했다. 전날 들어온 새 손님 나리를 떠올리며 기분이 묘하게 들떴다. 새로운 인연이라는 건 언제나 사람을 조금은 활기차게 한다. 잠시 후 나리가 조용히 시장 골목을 걸어왔다. 오늘은 어제보다 옷차림이 조금 더 편안해 보였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진득했다. 영숙이 먼저 환하게 손을 흔들었다. 어머, 나리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나리는 수줍은 듯 웃으며 다가왔다. 가게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아직 자리가 허전해서 영숙 사장님 가게처럼 되고 싶어요. 에이, 우리 가게는 오래돼서 그래. 시간 지나면 나리 사장님 가게도 금방 자리 잡아요. 말투는 따뜻했고 나리는 그런 영숙에게 고마운 듯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고마움 뒤에 있는 감정은 말로 닿지 않는 어딘가 묘한 기류였다. 점심시간 나리의 갈비집에서의 첫 식사. 나리가 작은 도시락을 들고 와서 말했다. 혹시 여기서 혼자 먹어도 될까요? 공사장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영숙은 당연하다는 듯 자리를 내줬다. 아유, 그럼요. 이왕이면 고기도 구워줄게요. 우리 가게 맛 좀 보고 가요. 나리는 천천히 놀란 척했다. 정말요? 이렇게까지 해주셔도 돼요. 그럼요, 좋은 이웃끼리. 그때 안쪽에서 고기를 굽던 춘배가 고개를 들었다. 한 번, 그리고 아주 짧게 두 번. 나리도 아주 짧게 시선을 마주쳤다. 둘 다 일상적인 듯 행동했지만 묘하게 공기가 살짝 흔들렸다. 영숙은 전혀 눈치 못 챘다. 여보, 고기 좀 더 구워서 가져다 드려. 춘배는 말없이 고기를 집게로 뒤집었다. 응, 금방 가져다 드릴게. 춘배는 나리를 향해 미묘한 눈빛을 한 번 더 보냈고 나리는 그 시선을 아무 말 없이 받아냈다. 둘의 관계는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감정의 문 앞에서 어딘가 스치는 첫 바람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영숙은 나리가 고기 한 점 먹을 때마다 기쁘게 웃으며 물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 갈비집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네요. 영숙은 흐뭇해하며 물컵을 채워주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시장 일은 혼자 하면 오래 못 버텨요. 나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영숙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표정은 따뜻했지만 그 속에 감춰진 또 다른 목적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손님들이 끊긴 오후 상호가 갈비집 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다. 영숙 사장님, 혹시 와이파이 비번 좀 알 수 있을까요? 가게 인터넷이 자꾸 끊겨서. 아이고, 또 그러네. 우리 거 일단 쓰세요. 감사합니다. 역시 옆집이 최고예요. 상호는 밝게 웃으며 갈비집 구석에서 잠시 이를 보고 갔다. 그 모습은 진짜 친한 이웃 그 자체였다. 춘배도 상호를 보며 말했다. 형님도 고생 많네. 에이, 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죠. 오늘 저녁에 치킨 시켜서 같이 드실래요? 영숙은 엉겁결에 손을 흔들었다. 아이고, 손님도 많은데 무슨 치킨이에요. 다음에요. 상호는 손을 휘저으며 떠났다. 그의 뒷모습엔 아무런 의심도 아무런 그림자도 그 어떤 악의도 보이지 않았다. 가게 문을 닫을 무렵 나리가 작은 상자를 들고 다시 나타났다. 영숙 사장님, 이거 제 가게에서 쓰려고 들여온 화장품인데 피부에 되게 좋아요.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어머, 이걸 왜 줘요?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 사장님이 너무 따뜻해서. 저도 이런 분 만나본 지 오래거든요. 영숙은 진심으로 감동했다. 세상에. 정말 고마워요. 춘배는 뒤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짧게 시선을 떼지 못했다. 나리의 손끝, 눈빛, 미소. 그 모든 것이 묘하게 강렬했다. 나리는 영숙에게 인사하며 돌아섰지만 몇 걸음 뒤에서 슬쩍 뒤를 돌아보고 춘배를 향해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를 아주 희미하게 흘렸다. 춘배는 숨을 삼켰다. 그 미소는 사람을 당기는 것인지 위험한 것인지 아직 구분되지 않았다. 영숙만이 아무것도 모른 채 말했다. 참 저 여자 참 성격 좋다. 그치 여보? 춘배는 대답하지 못했고 짧은 침묵 끝에 애써 말했다. 그래. 좋은 사람 같네. 점심 손님이 막 빠져나간 오후. 주방에서는 국물을 다시 끓이는 소리가 천천히 울린다. 영숙은 앞치마를 툭 털고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켰다. 바쁜 점심 장사를 치른 후만 느낄 수 있는 묘한 평화. 문이 열리고 나리가 바람처럼 들어온다. 나리는 한 손엔 커피 2잔, 다른 손엔 작은 빵 봉지를 들고 있다. 영숙은 놀라며 손을 휘저었다. 아니야, 나리야. 너 또 이런 걸 왜 사와? 매번 이러면 내가 부담스럽다니까. 나리는 환하게 웃으며 커피 하나를 영숙에게 건넨다. 언니는 부담 갖지 말라니까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려? 오늘도 진짜 많이 힘들었죠? 영숙은 컵을 받아들며 얼굴이 밝아진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들러주면 힘이 나. 나리는 영숙의 옆에 편하게 앉는다. 아무리 계산해도 이렇게 빨리 친해질 수는 없을 텐데. 영숙은 그 사실조차 의심하지 않는다. 나리가 준 이 따뜻함이 그냥 운명 같은 인연이라고 생각할 뿐. 다음 날 눈부시게 맑은 오후 영숙과 나리는 장을 보러 나란히 걷는다. 나리는 영숙 손에 재래시장 장바구니를 툭 얹으며 농담을 던진다. 언니, 이건 이제 제 장바구니예요. 언니만 쓸 수 있는 전용 장바구니. 영숙은 웃음이 터지며 팔을 흔든다. 야, 너는 진짜 사람 마음을 녹이는 재주가 있어. 영숙은 나리가 뭔가 챙겨줄 때마다 자연스럽게 고마워, 고마워를 반복한다. 두 사람은 장을 보고 돌아오다가 상호의 핸드폰 가게 앞을 지나간다. 상호는 가게 문을 열고 웃으며 나와 인사한다. 오늘도 장보기? 두 분은 보면 볼수록 친자매 같네요. 영숙은 수줍게 웃는다. 아휴, 상호 사장님은 맨날 꿀 발린 소린만 해. 나리는 능청스럽게 손을 흔든다. 사장님이 또 시작이네. 언니 방금 상호 사장님 말 들었죠? 너무 칭찬 많이 하면 사람 버릇 나빠져요. 상호는 장난스럽게 손을 들며 항복 포즈를 취한다. 그럼 다음엔 그냥 안녕하세요만 해야겠네. 셋 다 웃음이 터진다.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이 평화로운 순간에 가장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 장보고 돌아오는 길. 해는 이미 기울어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영숙은 나리를 붙잡는다. 밥 먹고 가. 저녁 같이 먹자. 나리는 손살에 친다. 아니에요, 언니. 남편분도 계시고. 영숙은 단호하다. 우리 남편은 괜찮아. 친구 왔다고 하면 더 좋아해. 같이 밥 먹는 사람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영숙은 나리를 집 안으로 이끈다. 그리고 저녁을 차리며 말한다. 나리야,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자. 난 내가 참 좋다. 나리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숙인다. 언니, 나도 그래요. 진짜 그래요. 하지만 나리의 속마음은 복잡했다. 영숙이 상 위에 갈비찜과 된장찌개를 올려놓는다.
나리는 조용히 수저를 가지런히 놓고 춘배는 손을 씻고 나오며 말한다. 아이고 손님이네. 나리씨 어서 와요. 그 말투는 늘 친절한 갈빗집 사장처럼 들렸지만 나리에게는 그 친절함이 오히려 칼날처럼 느껴졌다. 영숙은 행복한 얼굴로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음식을 챙긴다. 우리 나리가 오늘 장도 같이 봐줬어. 아주 효녀야, 효녀. 춘배는 억지로 웃으며 나리를 힐끔 본다. 그 눈빛은 너무 오래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위험했다. 나리는 시선을 피하며 낮게 대답한다. 언니가 저를 너무 챙겨주셔서 저도 돕고 싶었어요. 식탁 위 분위기는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세 사람을 둘러싸고 있었다. 영숙은 맛있게 고기를 뜯으며 말한다. 나리야, 너도 많이 먹어. 나리는 억지 미소를 띠며 고개를 숙인다. 네, 언니. 영숙은 두 사람을 향해 행복하게 웃으며 말한다. 우리 세 사람 이렇게 밥 먹으니까 가족 같다. 그 말에 춘배는 얼어붙었고 나리는 천천히 고개만 끄덕인다. 네, 언니. 영숙은 두 사람의 어색함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반찬을 퍼주며 친정 엄마처럼 챙기며 떠든다. 나리는 얼굴도 예쁜데 마음도 진짜 곱다니까. 당신도 이런 동생 있으면 좋지 않아? 춘배는 숟가락이 덜그럭 흔들릴 만큼 당황한다. 그렇지. 나리는 숨이 턱 막힌다. 그 말에 대답할 수도 웃을 수도 없다. 영숙은 계속 밝게 말한다. 우리 가게 바쁘면 항상 도와주러 와줘서 참 고마워. 나리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 춘배는 얼굴이 굳어지고 나리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이 식탁은 영숙에게는 따뜻함이었지만 춘배와 나리에게는 가장 잔인한 고문 같은 시간이었다. 영숙은 행복하게 말했다. 앞으로 자주 와. 자주 같이 먹자. 나리는 웃으려다 입꼬리가 떨린다. 네, 언니. 춘배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을 깊게 들이쉰다. 더는 이 상황을 오래 버틸 수 없었다. 영숙은 세 사람 중에 자신만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오늘 하루를 행복한 가족 같은 저녁이라고 믿고 있었다. 나리가 집으로 돌아간 후 영숙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춘배는 혼자 방에 앉아 TV를 켜놓고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본다. 테이블 위에는 아까 나리가 남기고 간 립스틱 자국이 묻은 휴지가 있다. 그 휴지를 보는 순간 춘배의 머릿속에서 2년 전 기억이 서서히 떠오른다. 비가 오려는 듯 눅눅한 초가을 저녁. 춘배는 거래처에서 물건을 싣고 돌아가는 길 좁은 골목 코너를 천천히 돌고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갑자기 뛰어나오며 춘배의 차 범퍼에 가볍게 몸을 부딪혔다. 브레이크를 급히 밟자 차가 멈추고 여자는 비에 젖은 머리를 쓸어올리며 몸을 일으켰다. 춘배가 놀라 뛰어내린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여자는 손목을 살짝 쥐어 보이며 말을 했다. 크게 다친 건 아니에요. 제가 부주의했죠. 죄송해요. 그때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화면이 깨져 있었다. 춘배는 미안함에 마른 침을 삼킨다. 이거 제 잘못도 있으니까. 병원이라도. 춘배는 잠시 여자를 바라본다. 젖은 머리, 떨어진 휴대폰,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 그러나 그녀는 병원을 갈 정도의 상처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녀는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저도 앞을 잘 보지 못한 제 실수도 있어요. 라고 춘배를 안심시켰다. 그런 그녀를 춘배는 신경이 쓰였다. 오늘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춘배는 그녀에 대한 호기심과 그녀의 울 것 같은 표정을 보고
그냥 보낼 수가 없어 그녀에게 말한다. 그럼 근처 카페라도 갈까요? 그러자 그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춘배를 본다. 그렇게 두 사람의 우연은 만들어진 만남이었다. 며칠 후 밤 춘배가 가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 골목길 가로등 아래 나리가 혼자 서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춘배가 놀라 다가간다. 나리 씨? 이 시간에 왜? 기다렸어요. 누굴요? 당신이요. 그 말은 흔들림도 망설임도 없이 떨어졌다. 춘배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리가 천천히 다가와 말했다. 그날 이후로 자꾸 생각났어요. 그날 비 냄새도 사장님 목소리도. 춘배는 숨을 삼킨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관계는 선을 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두 사람의 만남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다. 사람 하나 없는 시장 골목, 벽에 반사된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리가 조용히 춘배의 손을 잡는다. 차갑고 젖은 손이었다. 오늘은 그냥 함께 있고 싶어요. 춘배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나리의 손끝이 그의 셔츠깃을 스치고 두 사람의 발걸음은 시내의 호텔로 향했다. 호텔 안. 서로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젊은 날의 감정으로 서로의 몸을 훔쳤다. 두 남녀의 호텔 방은 사랑을 나누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춘배는 나리의 손을 잡고 말한다. 우리 오늘 일은 말도 안 되는 실수였을까? 나리는 위로하듯 그의 뺨을 쓸어 만져준다. 춘배 씨, 우리는 실수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원해서 한 거지. 당신은 지금 아내에게 묶여 있지만 난 혼자라. 우리가 서로 원하면 이 관계는 계속될 수 있어요. 춘배는 말없이 숨을 들이쉰다. 나리는 미소를 지으며 춘배에게 다시 안긴다. 우리 앞으로 조심해야 해요. 사모님한테 들키면 안 되니깐요. 나리가 말한 그 사모님이 춘배의 아내 영숙이라는 사실이 둘 사이의 공기를 더 달아오르게 한다. 이제 다시 현재로 와서 춘배와 영숙의 갈빗집은 점심 장사로 정신없는 오후였다. 연기와 냄새가 골목까지 퍼지고 테이블마다 손님이 꽉 찼다. 영숙은 뜨거운 국물을 나르며 환하게 웃었다. 맛있게 드세요.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나리가 가게 앞을 지나가다 손을 흔들었다. 언니, 장사 또 미어터지네. 나 오늘 일찍 문 닫을까봐. 언니 가게 도와줄게. 영숙은 놀라서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뭘 또 도와. 너도 가게 봐야지. 그러자 나리가 슬쩍 다가와 영숙의 앞치마 끈을 매만져준다. 언니는 맨날 저 혼자 산다고 걱정해주는데 저도 언니를 도와줘야지. 그 따뜻한 표정에 영숙도 미소를 지었다. 고맙다, 나리야. 너 같은 동생 생기니까 내가 복이 많네. 그때 주방 안쪽에서 춘배가 나왔다. 여보, 여기 고기 기다린다. 그리고 나리를 보고 놀란 듯 표정을 숨긴다. 아, 나리 씨도 왔네? 나리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사장님, 언니 도와주러 왔어요. 영숙은 흐뭇했다. 그래, 둘이 친해지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춘배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친한 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눈빛은 불안했다. 나리가 너무 자주 오면 위험했기 때문이다. 나리는 그 눈빛을 읽고는 의미 있게 웃으며 주문표를 집었다. 저 테이블 설거지 제가 할게요. 언니 쉬어요. 영숙은 정말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동생이 어디 있어. 장사가 끝난 뒤 가게 안은 고요했다. 춘배는 분리수거를 하는 척 슬쩍 밖으로 나갔다.
나리도 핸드백을 잡는 척 뒤따라갔다. 가게 뒤편 어둑한 골목. 둘은 서로 말없이 벽 가까이 선다. 나리가 먼저 낮게 말한다. 자기 오늘 왜 자꾸 나 피했어? 나 싫어졌어? 춘배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춘다. 아니, 영숙이랑 너 요즘 너무 붙어 다니니까 조심하자는 거지. 나리는 얄밉게 속삭였다. 난 더는 기다릴 자신 없어.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 언니만 없으면 둘이 살 수 있다고. 춘배는 얼굴을 찡그렸다. 조금만 더.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나리는 그 말에 입꼬리를 올렸다. 그래. 아직은 초반이니까. 그럼 나도 천천히 준비할게. 춘배 음성이 묘하게 차가웠다. 춘배는 잠시 몸을 떨었다. 나리는 춘배의 가슴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나 이제 더는 기다리고 싶지 않아. 뭐를? 우리 제대로 시작하는 거. 나리야, 여기서 말하기엔. 아니,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춘배는 움찔했다. 그녀는 마치 오래 참아온 사람처럼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랑 살고 싶어. 당신 옆에서 매일 깨고 싶어. 근데 지금 그걸 가로막는 사람이 누구예요? 춘배는 말없이 입술을 꽉 깨물었다. 나리의 눈빛이 더 깊어진다. 영숙 언니 좋은 사람이죠. 나한텐 진짜 언니 같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어 춘배의 눈을 바라본다. 근데 좋은 사람이라고 평생 우리 발목 잡고 살 순 없잖아요. 춘배의 손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다. 나리는 춘배의 턱을 잡고 위로 들어올렸다. 아직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은 생각만 해두자고. 생각? 응. 어떤 방법이 있을지, 어떤 기회가 올지. 그녀는 몸을 더 밀착시키며 덧붙였다. 그리고 뭔가 해야 한다면 그건 우리 둘이 같이 하는 거야. 춘배의 숨이 거칠어졌다. 나리는 마지막 일격을 날린다. 난 당신한테 모든 걸 걸었어. 이제 당신도 나한테 걸어줘. 그 순간 춘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시각 영숙은 혼자 테이블을 정리하며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나리 참 고운 사람이야. 나이가 들수록 이런 동생 하나 생긴 게 어디냐. 그녀는 나리가 준 화장품을 손등에 바르며 말했다. 내일은 나리가 좋아한다는 갈비살 좀 챙겨줘야겠다. 영숙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남편의 거짓말도, 나리의 검은 속셈도, 그리고 이 밤 골목에서 피어난 첫 계획의 씨앗도. 갈비집 점심 장사는 유난히 바빴다. 관광버스 손님이 한꺼번에 몰려와 정신없이 불판을 갈아대는 날이었다. 영숙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지만 표정은 밝았다. 아이고, 손님들 많으니까 힘은 들어도 좋네. 나리도 오늘 지나가다 들렀다 가라니까. 손님들의 식기류를 정리하며 영숙은 나리가 준 립밤을 바르고 활짝 웃었다. 그 미소에는 세상 근심이 1도 없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는다. 춘배와 나리가 또 몰래 만났다. 나리는 종이 한 장을 접어 건넸다. 오늘 해봐. 춘배는 놀랍 표정으로 지금? 영숙 언니 혼자 움직일 틈 많잖아. 춘배는 땀을 흘렸다. 그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린 그냥 사고 만드는 거야. 누가 봐도 자연스럽게. 그녀는 가냘픈 손으로 춘배의 뺨을 쓰다듬었다. 여기서 겁먹으면 우리 미래는 없어. 춘배는 종이를 쥔 채 눈을 감았다. 그 속에는 작은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뒷문 위쪽 에어컨 배관, 나사가 풀려 있음. 영숙이 저녁 전 그쪽 지나감. 그것이 첫 계획이었다. 점심 장사가 끝나자 영숙은 뒷문 쪽으로 쓰레기 봉투를 들고 걸어갔다. 오늘 사람 정말 많았네.
잠깐만 숨 좀 돌리자. 그녀는 뒷문 아래 작은 계단에 쓰레기 봉투를 올려놓고 바람을 쐬려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머리 위에서 끽 하는 위험한 철소리. 영숙은 이상함을 느끼고 천천히 눈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에어컨 배관을 잡고 있던 나사가 거의 다 빠져 있었고 무게를 이기지 못한 배관이 아래로 휘청거리며 떨어지기 직전이었다. 어머. 영숙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다. 쾅. 무거운 배관이 그녀 바로 옆 벽을 강하게 치고 바닥에 떨어졌다. 먼지가 확 날렸다. 어휴, 세상에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영숙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나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춘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왜 저렇게 피했어? 분명히 타이밍 맞았는데. 나리는 이를 꽉 깨물었다. 운이 너무 좋네. 오늘은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춘배는 식은 땀을 닦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영숙이가 다치진 않은 것 같네. 그러니까 다음엔 더 확실히 해야지. 나리는 감정 없는 얼굴로 말했다. 그 순간 춘배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다. 그녀의 어둠 깊은 속을 잠시 본 듯했다. 영숙은 조금 어지러운 얼굴로 가게로 들어왔다. 여보, 저기 뒷문 배관이 떨어졌어. 큰일 날 뻔했네. 춘배는 놀란 척 눈을 크게 떴다. 아이고,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응, 천만 다행이지 뭐 운이 좋았나 봐. 영숙은 가볍게 웃었지만 그날따라 자꾸만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방금 누군가가 설계한 죽음의 첫 단계에서 극적으로 벗어났다는 사실을. 밤 장사가 끝난 갈빗집 안. 설거지가 거의 끝나가고 불은 절반만 꺼져 흐린 조명이 남아있다. 영숙이 젖은 앞치마를 벗으며 말한다. 오늘 손님 진짜 많았네. 여보, 허리 안 아파? 춘배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영숙의 어깨를 토닥인다. 괜찮지. 당신 덕분에 장사 잘 되는 거지. 얼른 쉬자. 말은 다정하다. 하지만 그 목소리 뒤쪽에는 이미 다른 생각이 스며 있었다. 나리는 핸드폰 액정에 새로 저장된 사진을 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영숙이 혼자 저녁 재료를 사러 가는 시장 후문 골목이 찍혀 있었다. 사람도 적고 가로등도 흔들려 어두운 곳. 나리가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저쪽 골목은 조금만 밀치면 바로 넘어지겠네. 차도 안 다니고 소리도 안 들리고. 그리고 전화를 건다. 왔어? 몇 초 후 절제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가게 앞이다. 문이 열리며 춘배가 들어온다. 둘은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바라만 본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죄의 공기가 익숙한 것처럼 퍼져 있었다. 오늘은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해. 나리가 먼저 입을 연다. 춘배는 숨을 고르고 말한다. 당신 말대로 시장 후문 골목이 제일 조용해. 그때 밀어 넘어지면 뒤에 있는 돌계단으로 굴러떨어질 거야. 계단 아래에 가드레일도 없고 으스러지겠지. 나리의 말은 너무도 차분했다. 춘배는 손을 움켜쥔다. 근데 영숙이 요즘 나를 더 챙겨. 눈을 빤히 보더라고. 그럼 더 빨리 해야지. 나리가 춘배에게 가까이 다가와 귓가에 속삭인다. 우리 둘 오래 기다렸잖아. 그 말은 춘배의 마지막 주저함마저 무너뜨렸다. 영숙은 장 봐야 할 것이 있다며 시장 후문 쪽 상가로 걸어간다. 춘배는 일부러 늦게 따라간다. 추운 겨울 바람이 지나가며 빈 골목의 낡은 간판이 흔들린다. 멀리서 영숙이 배추봉지와 고춧가루 봉투를 양손에 들고 걸어온다. 나리에게 춘배는 골목 입구에서 끄덕임을 보낸다. 나리는 골목 반대편에서 천천히 영숙 쪽으로 다가간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구간에 들어섰을 때
춘배가 뒤에서 속삭였다. 지금이야. 나리가 영숙에게 다가가며 부드러운 목소리를 낸다. 영숙 언니. 영숙이 돌아보자. 봉투 하나를 떨어뜨린 척하며 몸을 기울인다. 그 순간 나리의 손이 영숙의 팔을 강하게 밀쳤고 움직이는데 철컥. 좁은 골목의 문이 갑자기 열렸다. 아이고 죄송해요. 시장 경비 아저씨가 쓰레기를 들고 나오는 순간이었다. 나리는 자연스럽게 뒤로 한 발 물러나며 영숙의 팔을 잡아 도와주는 척 행동을 바꾼다. 언니 조심하세요. 여기 바닥 미끄러워요. 영숙은 놀라며 말한다. 아이고 고맙다 나리야. 내가 안 잡아줬으면 나 넘어질 뻔했네. 춘배는 골목 끝에서 그 장면을 보며 손에 땀을 흘린 채 돌아서 도망치듯 사라진다. 그날 밤 영숙은 누워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이상하네. 나리가 잡아준 건 고마웠다. 그런데 설명하기 어려운 어색함이 하나 있었다. 왜 나리가 내가 뒤돌자마자 그렇게 가까이 있었지? 그 골목엔 왜 나리랑 나 둘밖에 없었을까? 영숙은 스스로 고개를 흔든다. 아니야, 나리 좋은 애잖아. 괜히 의심하지 마, 영숙아.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고 날카로운 가시 하나가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 나리. 그녀의 뒤로 춘배가 조급히 다가온다. 오늘 왜 그랬어? 영숙이 거의. 나리는 싸늘한 목소리로 말한다. 조용히 해. 경비 아저씨 한 명만 안 나왔어도 끝났어. 그리고 춘배의 턱을 손가락으로 올려 천천히 미소 짓는다. 다음엔 절대 안 실패해. 당신도 준비해. 춘배는 공포와 욕망이 섞인 눈빛으로 나리를 바라본다. 나리의 눈에는 단 한 조각의 흔들림도 없다. 오직 계획, 욕망, 파멸의 그림자만 있었다. 늦은 밤 갈비집이 정리된 뒤 불을 끄고 나오는 춘배의 표정은 어둡고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뒤에서 나리가 그를 붙잡았다. 오빠 이제 더 미루면 안 돼. 언니는 절대 우릴 모른 척 해주지 않아.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춘배는 손을 떨며 나리를 바라보았다. 나리는 부드럽게 춘배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걱정하지 마. 아무도 의심 못해. 그냥 사고로 끝나. 그 말은 독처럼 달콤했다.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다. 영숙은 아침 장사 준비를 위해 혼자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두둥. 지하에서 울리는 것 같은 충격음이 부엌을 흔들었다. 순간적으로 불빛이 번쩍였고 영숙의 시야는 새하얗게 물들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다. 수술실 문이 열리자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살아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심정지까지 갔어요. 우린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춘배는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척했지만 어깨가 떨리는 건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안도감 때문이었다. 복도 끝에서 기다리던 나리는 입술 끝을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하게 올렸다. 오빠 끝났어. 그녀는 속삭였다. 우린 드디어 자유야. 영숙은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의사는 말했다. 의학적으로는 산소가 공급되고 있을 뿐 거의 돌아오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리는 춘배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팔을 자연스럽게 감았다. 이제 둘은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병실 바깥에서 둘은 함께 다녔고 시장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군댔지만 언젠가부터 그럴 수도 있지라며 무뎌졌다. 몇 주 뒤 갈비집 카운터에 앉아 계산을 처리하는 사람은 더 이상 영숙이 아니었다. 날이었다. 손님들도 금세 적응했다. 사장님 카운터에 새로 누구 데려오셨어요? 조카래.
아, 그러냐 젊고 부지런하네. 춘배는 속으로 웃음을 삼켰다. 나리는 이미 갈비집의 운영을 거의 장악했고 영숙 명의였던 각종 통장과 문서도 춘배가 건네주는 대로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에 들어갔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둘이 비밀리에 모아놓은 서류 더미를 정리하던 나리가 말했다. 자기야, 이제 영숙 언니의 것은 전부 우리 거야. 춘배는 잠시 망설이는 척했지만 나리의 손길이 닿는 순간 그의 눈빛은 욕망으로 번들거렸다. 그래, 이제 우리 거야. 둘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둘 다 알지 못했다. 영숙이 그날 이후 처음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창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던 병실. 영숙은 천천히 눈을 떴다.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여전히 무거웠다. 그러나 의사의 목소리만은 또렷하게 들렸다. 영숙님,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다만 아직 안정이 필요해요. 영숙은 눈을 깜빡이며 숨을 고른 다음 의사의 손을 붙잡았다. 부탁이 있어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제 남편에게는 제가 깨어났다는 걸 절대 말하지 마세요. 의사의 표정이 조금 놀랐다. 그러나 영숙은 더 강하게 말했다. 그 사람이 여기 오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의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가족 접촉은 지금부터 전면 금지시키겠습니다. 같은 시각 춘배와 나리는 집에서 아침을 맞았다. 식탁 위에는 나리가 차린 고급 반찬들이 놓여 있고 나리는 화장품 냄새가 은은하게 배인 원피스를 입고 그에게 커피를 건네고 있었다. 오빠, 이제 진짜 우리 둘이네. 춘배는 그 말만 들으면 심장이 간질거리도록 행복해졌다. 영숙은 이제 곧 죽는다. 아니, 다들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나리는 이미 그의 옆에서 아내처럼 살고 있다. 갈비집 매상은 나리 손에 들어갔고 계좌도 나리가 대부분 관리했다. 춘배는 그저 들떠 있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은 너랑 다시 시작하는 거다, 나리야. 나리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춘배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달콤한 웃음이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 춘배는 보지 못한 게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이었다. 춘배는 갈비집에 출근하려고 준비하다. 통장 정리를 하려고 폰 뱅킹을 켰다. 잔액 0원. 뭐? 그는 정신이 멍해졌다. 다른 통장도 확인했다. 0원, 0원, 0원. 사업자 계좌까지 모두 모조리 비어 있었다. 나리야 어디 있어? 그는 집을 뒤졌지만 나리는 이미 떠난 뒤였다. 옷장엔 옷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화장품 가게도 문이 닫혀 있었고 간판까지 떼어져 있었다. 춘배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아, 아니지. 설마 나리가. 그러나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갈비집 명의 변경 완료. 건물 지분 이전 완료. 그 모든 문서가 춘배 본인 사인으로 되어 있었다. 춘배는 바닥에 무너졌다. 이럴 리가 없어. 나리야. 그의 울음은 땅 속으로 가라앉는 소리처럼 허망했다. 사람은 배신당하면 본능적으로 가장 익숙한 곳을 찾는다. 춘배는 갈비집을 향했다. 그러나 큰 문에는 태어나 처음 보는 새 자물쇠가 박혀 있었고 간판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소유권 이전 완료. 그는 길가에 앉아 한참 동안 두 손으로 머리를 쥐고 떨었다. 그리고 마침내 영숙의 이름이 떠올랐다. 영숙이한테 가야겠다. 영숙이가 나를 믿어줄 거야.
그는 비틀거리며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한 춘배는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뛰어갔다. 여보, 여보 나 왔어. 그러나 병실 앞에는 검은 제복을 입은 2명의 형사가 그를 막아섰다. 춘배 씨, 멈추시죠. 춘배는 얼어붙었다. 뭐뭔데요? 내 아내 보러 왔는데 왜 막아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영숙이 걸어 나왔다. 정상적으로, 멀쩡하게, 예전보다 더 강한 얼굴로. 그녀는 춘배를 보았다. 그 눈빛에는 혼란도 서러움도 없었다. 확신, 분노, 그리고 진실을 아는 사람의 눈빛. 영숙이 말했다. 당신이 날 죽이려고 했지. 춘배의 다리가 풀렸다. 여보 그게 아니고 나도 속아서 나리한테. 영숙은 그의 말을 끊었다. 나리랑 당신이 둘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 시장상가 CCTV로 그동안 나리랑 당신의 모습, 대화까지도 확인하고 당신들의 통화기, 문자도 이미 다 알고 있어. 그 순간 형사가 다가왔다. 춘배 씨, 구속합니다. 영숙 씨 살해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춘배는 울부짖었다. 아니야. 여보, 나도 피해자야. 나리한테 다 속았다고. 제발. 하지만 영숙은 단 한 걸음도 다가가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난 이제 당신 말 절대 안 믿어. 눈물이 아니라 얼음 같은 결심이 묻어 있었다. 경찰들이 춘배의 2 팔을 잡아 끌었다. 그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영숙아, 제발 한 번만. 그러나 영숙은 등을 돌렸다. 이제 모든 역할이 뒤바뀐 것이다. 가해자는 무너지고 피해자는 되살아났다. 그리고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그 시간 새벽 시장에서도 도망치던 나리 또한 결국 경찰에게 붙잡혔다. 그리고 조사실 안은 숨을 들이켜도 금방 가라앉아 버릴 만큼 무겁다. 춘배는 손이 묶인 채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다. 그때 나리가 붙잡혀 조사실로 들어왔다. 문이 열리고 의자에 앉은 나리가 고개를 든다.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달콤하지 않았다. 나리야 왜 도망을? 춘배가 떨리는 목으로 말한다. 그때였다. 조사실 문이 또 열리고 경찰 한 명이 한 남자를 끌고 들어왔다. 상호였다. 춘배는 눈을 크게 뜬다. 상호? 너는 왜 여기? 상호는 피식 웃었다. 왜긴 왜야 너랑 같은 사건으로 잡힌 거지. 그렇다 이 모든 사건 뒤에는 상호가 있었던 것이다. 5년 전 내가 돈 빌려달라고 할 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그때 당신이 조금만 도와줬어도 나는 내 자식과 내 부인을 모두 지킬 수 있었어. 춘배는 얼어붙는다. 상호는 이를 드러내며 말했다. 상호야 나도 여유가 없다. 너 알아서 해라. 그 한마디에 내 집이 날아갔어. 나리가 덧붙인다. 맞아요. 상호 오빠는 그때부터 당신한테 복수하려고 계획했어요. 춘배는 나리를 향해 소리친다. 너까지 왜? 나리는 차갑게 웃었다. 내가 그럼 당신 같은 별 볼 일 없는 남자랑 만났겠어요? 춘배 씨, 진짜 내가 우연히 당신 앞에 나타난 줄 알아요? 춘배는 주먹을 꽉 쥔다. 그래도 영숙이는 죄가 없잖아. 나리가 피식 웃었다. 없지. 그러나 모든 것은 당신이 한 짓이잖아. 당신 부인은 당신이 망친 거야. 춘배는 충격에 말을 잇는다. 나리가 처음 나타난 날, 첫 만남, 첫 유혹. 모두 상호가 만든 시작점이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선명히 보였다. 경찰이 말한다. 참고로 알려드리면
영숙 씨는 재산 전부를 다시 돌려받았고 현재 보호 중입니다. 춘배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는다. 상호는 마지막으로 비웃었다. 너도 결국 모두에게 버림받고 나처럼 된 거야. 춘배는 고개를 떨군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춘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한 채 이야기는 끝이 난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